자, 한번 봅시다. 오늘 문법만 쭉 설명을 할 거니까 그 필기할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세요.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책에 빈 공간에 필기를 하시던지.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as/원급 as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겁니다. 준비들 좀 되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됐나요? 뭐 여러분이 이제 자주 보기 좀 용이한 곳에다가 필기하시면 돼요. 뭐 필기 노트에 하든 뭐 책에다가 하든. 일단 두 가지 볼 건데 첫 번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요 녀석을 먼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쓱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필기를 할 겁니다. as/원급 as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해갖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의문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y는 쓸 수 없다 라는 점.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라는 점. 그리고 which나 what이 의문 형용사로 쓰이면 바로 뒤에 명사가 오면서 의문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의 형태로 쓰인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냥 한번 쓱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 설명이 좀 잘 돼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설명 먼저 좀 하고 형태와 해석, 위치 이런 거 좀 알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시험 포인트들. 지금 여기에서 책에 시험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 두 개인데요.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포인트 세 가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문사 플러스 투 동사 원형 얘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기본적인 형태, 해석, 품사 뭐 이런 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은 형태와 해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형태, 해석 이거부터. 자, 형태는 뭐 방금 전에 제가 위에 썼다시피 의문사를 쓰고 뒤에 to에 동사 원형을 쓰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자면 해석을 할 때는 이 투부정사를 해석할 때는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할지. 자, 앞에 나와 있는 의문사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의문사라 함은 우리가 소위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녀석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어요. 얘네에 해당되는데 자, 그 종류들을 한번 쫙 써볼게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who, when, 그 다음에 where, 그 다음에 what, 그 다음에 how, why는 아까 안 된댔죠. 그 다음에 그렇지, which라는 녀석까지 가능하고요. 사실은 책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전에 아닌가? 너네가 아니구나. 어쨌든 whether라는 단어 있죠.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 녀석도 사실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책에 없으니까 따로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다? y라는 녀석은 안 된다라는 거 요거만 조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who부터. 자, who는 누가,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면 되겠죠. 왜래. 저기 어느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니네가 아는 대로 해석하면 돼요. 아는 대로. 위치만 좀 해석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느 것입니다. 어느 것.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와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좀 있는데요. 그거를 좀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리를 좀 넓게 쓸 걸 그러네. 이 후라는 녀석은요. 후도 있고 훔도 있잖아요. 그쵸? 이 의문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얘가 좀 이제 쉬워지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짧게 좀 필기를 할게요. 근데 요 필기는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써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의문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 한다면은 굳이 쓰진 않아도 돼요. 여기 좀 기본 설명 쓸 거라서. 자, 어떤 거냐면은 잠깐 의문사 좀 알아볼게요. 의문사. 자, 일단은 제가 필기를 쫙 할 건데 여러분이 쓱 봤을 때 이거는 뭐 굳이 필기 안 해도 내가 알 것 같다 하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어에는요 총 8개의 품사, 8품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문사라는 품사가 혹시 있나요? 의문사? 의문사라는 품사는 없습니다. 네, 팔품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개가 있잖아. 의문사라는 품사는 없어요. 근데 모든 영단어는 품사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쓴 이 의문사들은 각각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는가 그거를 좀 잠깐 볼게요. 총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3종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의문 대명사라는 것이 있어요. 의문 대명사. 자, 의문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녀석이든가 who, whom, 그다음에 what, which입니다. 여기 아래다 있다 뜻을 거거든요. 지금 그냥 미리 쓰자. 자, who라는 녀석은 우리가 누가라고도 해석하고요. 또는 누구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됐어요? whom이라는 거는 목적격 역할만 하기 때문에 누구를 이거로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what은 주어 목적어 둘 다 되니까 무엇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무엇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which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니까 어느 것이 또는 목적어로서 어느 것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한 게 있고 을을 붙여 해석한 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사잖아요. 명사. 명사니까 당연히 문장에서 주목보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은는이가나 을을이 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의문 형용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용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뭘 꾸며줍니까? 그렇죠, 명사 수식하죠? 자, 의문 형용사의 종류는요 보통 여기에서 파생된 애들이에요. 이 대명사에서 파생된 애들이거든. 그래서 who에서 파생된 버전이 누구냐면 whose라는 녀석이에요. whose, 여기서 파생된 거. 그리고 what이랑 which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what 그대로 쓰고 which도 그대로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잠깐 봐봐. 위에 있던 who, whom, what, which는 각각 무슨 역할을 한다? 주목보 역할을 한다고 했어. 얘네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얘네들은 whose, what, which는 형용사잖아. 명사 꾸며준다고 했죠. 그러면 얘네들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됐어요? 얘네가 이렇게 명사 꾸며주는 거야. 자,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whose는 우리가 일명 소유격이라고 하죠. 누구의 이렇게 해석이 돼요. 누구의. what이라는 녀석은 무슨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which라는 녀석은 어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문 부사가 있습니다. 의문 부사. 자, 얘는 말 그대로 부사라는 녀석이기 때문에 부사는 원래 여러분 배운 게 뭐 동사 꾸며준다, 형용사 꾸며준다 뭐 이러면서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동사니 형용사니 이런 걸 수식한다고 해봤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이 부사라는 녀석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주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런 거를 나타내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런 거. 자, 그래서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각각 써볼게요. 시간,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자, 얘네들은 당연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언제, 그 다음에 어디서, 그 다음에 왜, 어떻게죠. 됐어요? 여기에서 why랑 how는요 약간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왜라는 말은 결국에는 어떤 이유라고도 이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뭐뭐한 이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해석을 좀 다른 버전으로도 제가 좀 한번 써보자면요. 이 when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뭐 하는 때 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요. 얘는 뭐뭐 하는 장소, 뭐뭐 하는 곳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얘는 뭐뭐 하는 이유, 얘는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들도 좀 써보자면요. 다시 얘는 뭐뭐 하는 때, 얘는 뭐뭐 하는 곳, 얘는 뭐뭐 하는 이유,
얘는 뭐뭐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의문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해줄게요. 이 모든 의문사의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문사는요 언제나 앞에다가 쓴다는 거예요. 앞에다가. 그러니까 문장 앞에다가 쓴다라는 게 공통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문사는요 항상 맨 앞에 온다는 거. 요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특이한 거 하나 있는데 잘 보시면요 의문사 종류를 제가 다 썼는데 딱 한 놈만 형태가 이상합니다. 뭐냐면 바로 how예요. how. 나머지는 다 WH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형태들이. 근데 얘만 WH로 시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얘만 왕따야. 얘만 항상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how라는 녀석은 방금 봤다시피 어떻게 또는 뭐뭐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근데 이 how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용사나 부사. 선생님,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어떻게 와요? 어떻게 오냐면요. how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사입니다. 부사. 그럼 부사는 누굴 꾸며줄 수 있어요?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 있죠.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얼마나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how much is it? 그거 얼마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됐어요? 이렇게 얼마나라고 해석이 된다는 점이 또 특이한 점이겠다. 자, 여기까지는 좀 이제 기본적인 거를 좀 이제 알아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의문사의 투부정사를 해석할 때 이 해석을 좀 잘 맞춰서 해야 되거든. 잘 봐봐. 얘네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해석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맨 위에 있는 의문대명사 같은 경우는 얘네가 각각 주어냐 목적어냐에 따라 이렇게 은는이가를 붙이거나 을을 붙이거나 이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후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러면 누가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what이 나왔다. 무엇이 뭐뭐 할지 또는 무엇을 뭐뭐 할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됐니? which가 나오면 어느 것이 뭐뭐 할지 어느 것을 뭐뭐 할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일반적으로는 후가 나올 때는 주어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what이나 which로 나올 때는요. 보통 목적어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반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근데 보통 이런 애들로 해석이 많이 된다라는 게 하나의 팁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형태와 해석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얘네가 품사가 뭐냐? 그래서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는가? 아주 간단하게 여기 2번에다가 자, 품사와 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 앞에다가 의문사를 붙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요 기본적으로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 그래서 명사인데 지금 단어 수를 보면은요 하나, 둘, 세 단어야. 최소 세 단어죠. 그렇죠? 자, 그럼 단어가 2개 이상 묶여있는 덩어리입니다. 덩어리니까 이름이 구 또는 절일 텐데 안을 살펴보니까 주어 동사가 안 들어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구라고 우리가 부르면 되고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구이기 때문에 명사 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사 구니까 어쨌든 명사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도 어디에 들어가 됩니까? 주목보 역할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품사, 자리, 형태, 해석까지 한번 천천히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이 의문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를 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그 형용사로 쓰이는 거 우리 배웠었나? 1과에서? 맞나? 아닌가? 우리 1과 문법 뭐였더라? 중등 문법 너무 많이 해갖고 헷갈리네. 대속사 대시랑 뭐였지? 형용사적용법. 맞죠. 투부정사 형용사 맞잖아. 왜 맞는데 왜 배웠나? 왜 이런 표정을 짓고 그러시? 아닌 줄 알았잖아, 자식들아. 봐봐. 지난번에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내가 혹시 기억나세요? 안 써도 돼. 봐봐.
앞에 명사 나오고 이게 투부정사 나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식한다. 이거였잖아. 우리가 배운 거. 근데 이 명사와 투부정사는 주어 동사 관계거나 목적어 동사 관계거나 뭐 아니면 보어 동사 관계거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거 동격 관계가 되는 건데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얘가 뭐뭐 한다, 얘를 뭐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자, 의문사도 똑같아요. 의문사도. 그러니까 의문사가 만약에 이런 애들이 나왔어. who, whom, what, which가 나왔어. 만약에 얘네가 주어로 쓰인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주어로 쓰인다고 치면은 누가, 무엇이, 어느 것이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럼 이때 이 하다라는 놈, 얘를 동사로 보자면 앞에 있는 의문사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만약에 얘가 목적어다. 누구를, 무엇을, 어느 것을 얘가 만약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뭐뭐를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되겠죠. 뭐뭐를 뭐뭐 할지. 그러면 얘가 이미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자, 이거를 책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어디 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I don't know what to do next. 이 문장을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무엇을 다음에 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무엇을 할지. 그럼 내가 지금 얘를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요. 무엇을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을을 붙였거든. 근데 이 what이 목적어란 소리예요. 을을 붙였으니까. 그러면은 이 what이랑 뒤에 있는 to, do는 어떤 관계냐면 동사 목적어 관계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do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목적어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왜 안 나왔습니까? 이미 앞에 what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더 쉬운 버전으로 우리가 말해보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 What are you doing? 이런 말이 있어.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고 있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럼 잘 보시면 이 do라는 것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거든. 뭐뭐를 하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근데 없잖아요, 목적어가. 왜 없어요? 앞에 what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what이나 이런 who, whom 이런 애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한다?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요놈 뒤에 만약에 얘가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면은 그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안 나와야겠죠. 됐나요? 요 얘기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시험 포인트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푸는데 굉장히 용이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자, 2번 썼으니까 3번 갈게요. 자, 기본 설명은 다 했거든요. 기본 설명은 이제 지금 책 위에 있는 요 내용 다 한 겁니다. 요 내용 여기 있는 거 다 한 거고 이따 예문은 저희가 따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로는요, 바로 시험 포인트 가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에는 지금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마지막에 써져 있는 거는요, 이거거든요. 요거 방금 설명한 거 요거이기 때문에 제가 시험 포인트로서 따로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시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잡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한번 써볼게요. 의문사의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자면 의문사 투 동사원형을 어떻게 해라? 의문사 주어 슈드의 동사원형으로 써라. 그러면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차이점은 뭐냐면 투라는 단어를요 주어 슈드로 바꾸면 그만이거든요. 맞죠?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의문사 오고 동사원형 온다는 거 똑같으니까 to를 주어 슈드로만 바꾸면 되네. 되게 쉽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주어 쓸 때 좀 주의해야 합니다. 이 주어를 쓸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주어를 쓸 때. 이 주어를 쓸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예문 하나만 써볼게요. 일단 예시의 1번. 만약에 I don't know. 그다음에 자, 여기 오른쪽 지워도 되죠? 이거 지울게요.
잘 봐요. I don't know what to do. 아이고. 자, 이렇게 썼어. 나는 무엇을 할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어떻게 써라? 요 녀석을 의문사의 주어 슈드 동사원형으로 쓸 수 있다고. 자, 의문사 what 쓰고 주어는 잠깐 뺄게요. 그 다음에 아이고 기침 나온다. 자, should 동사원형 이렇게 썼어. 주어만 안 썼어 지금. 자, 근데 문장의 주어가 뭐냐면요, I잖아요. I. 그렇죠? 그래서 I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봐봐요. 뭐냐면요, 두 번째 시를 써볼 때. 자, 예를 들어서 My mom taught me how to swim.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My mom taught me how to swim. 해석해보자면 우리 엄마는 나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바꿔볼 겁니다. 여기 how to swim 얘를 바꿔볼 거야.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바꿔서 써보세요. 너네가 한번 써봐 먼저. 이거를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원형 한번 써보십시오. 자, 어렵지 않아요. 좋아. 잘 맞췄어요. 좋아. 잘 맞췄어요. 혹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이걸로 썼어요? 저거가 하는 거. 그렇군요. 지훈이는 왜 이걸로 썼어요? 이게 주어잖아. 내가 어떻게 수영을 하는지. 네네. 그렇군요. 오케이. 자, 봤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선은 의문사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should의 동사원형 그대로 쓸게요. 이것만 바뀔 거 없잖아. 그쵸? 얘는 문제 없다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어를 잘 써야 돼. 주어를요. 주어. 자, 근데 한번 볼게요. 주어가 보시면 my mom이거든요. 참고로 여기 주어 쓸 때는 인칭 대명사로 쓰면 됩니다. 대명사. 오케이? 그러면은 my mom이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은 she로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실제로는 she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는 I라고 써야 됩니다. I라고. 아니 선생님, 주어가 my mom인데 왜 she라고 안 쓰고 I라고 쓰나요? 여기에 me 보이시죠? 그렇죠? 요 녀석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론만 말하자면. 그럼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니 주어가 my mom이고 얘는 목적어인데 왜 목적어에 맞춰서 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해석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잘 봐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 수영하는 방법이란 건, 자, 누가 수영할 수 있게끔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잖아요. 내가 수영을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줬다는 거잖아. 엄마가 수영할 수 있게끔 엄마가 나한테 수영을 가르쳐 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겠죠.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가 이 실제 문장 주어가 아니라 이 간접 목적어였던 요 놈에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게 주의점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냐면요. 여기다 쓸게요. 뭐 주의해야 한다라고 아까 썼잖아. 그러니까 뭘 주의해야 되냐면요. 앞부분이 사형식 구조일 때. 됐어? 지금 보시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왔잖아. 사형식 구조로 나왔잖아.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해 주다. 그래서 사형식 구조에서는요. 사형식 구조가 나오면 간접 목적어를 기준으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쓸게요. 간접 목적어를 기준으로. 간접 목적어를 기준으로가 뭐라고요? 얘가 간접 목적어잖아. 미가 간접 목적어였으니까 얘를 어떻게 써라? 얘를 주어로 쓰라는 거예요. 됐어요? 문장 주어가 아니라 간접 목적어를 기준으로 쓰라는 거예요. 간접 목적어를 기준으로, 주어가 아니라. 알겠니? 사형식 구조일 때.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요것만. 이거 갖다가 낚시를 많이 해요. 자, 이거 1번 포인트는 시험에서 어떻게 낼까요? 문장을 5개 줍니다. 다음 중
짝지어진 문장이 서로 의미가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에 어쩌고저쩌고 의문사의 투부정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는 쓰고 어쩌고저쩌고 의문사의 주어 슈드 동사 원형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리고 2, 3, 4, 5 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쩌고저쩌고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요? 내가 좀 막 대충 휘갈겨 썼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짝지어진 게 의미가 다른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주어 조심해야 돼요. 주어. 됐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건들 게 없거든요. 뒤에 똑같이 의문사 오고 동사원형 똑같이 오고 to should로 바뀌었고 우리 주어만 신경 쓰면 되거든. 되니? 그러면은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여기 how I라고 쓴 게 아니라 요 자리에다가 she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문장이 아니겠지. 됐습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요것만. 되니?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는 사실 의문사 투부정사라기보다는 의문사 문제에 좀 더 가까운데요. 의문사 what과 how를 비교하는 겁니다. what vs how예요.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얘를 비교하는 문제가 일단 왜 나오는지를 먼저 말해줄게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 질문했을 때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여러분이 과연 맞출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는 영어로 뭘까요? 맞아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아니에요. 어떻게가 영어로 뭘까? how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못 맞췄어. 지금까지. What? 왜요? What 무엇이잖아. What about 할때 what about 할 때 어떻게라고 해갖고 오 형민이가 최초가 됐네요. 맞아요. what이 어떻게란 뜻이 있어요. 됐어? 자,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아니 what은 무엇이지? what이 왜 어떻게야? 아주 간단한 예시 하나 보여줄까요? What do you think of that?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너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방금 너네가 뭐라 했어? 너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라고 했네? 됐냐? 니네가 말했네. 어떻게라고. 됐어요? 그럼 여기 how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됐어? 방금 니네가 해석해서 증명했잖아. 너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라고 했어요. 됐어? 자, 그럼 일단 얘네 둘을 비교하기 전에 앞서서 한국말의 어떻게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라는 말이 둘 다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됐어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한번 볼게.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라는 말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이제 제가 뭐 국어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사전적인 의미로서 뭐 이렇게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뉘앙스로 한번 볼게요. 그 우리가 how 버전이 있고 what 버전이 있잖아요. how의 어떻게와 what의 어떻게가 있잖아. how라는 거는 제가 아까 의문사 종류를 정리하면서 썼는데 방법, 방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 how의 어떻게는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방식으로라는 뜻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what의 어떻게는 뭐냐면요. 뭐라고가 제일 적절한 것 같은데. 뭐라고. 됐어? 어떤 방식으로, what은 뭐라고. 됐어?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가수 아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이 어떻게를요 두 가지 how일 때와 what일 때의 의미 차이를 보여줄게요. 잘 봐봐. 너 가수 아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how를 만약 쓴다고 쳐볼게요. 너 가수 아이유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누워서 생각해? 뛰면서 생각해?
너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how예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수 아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이유라는 인간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그때는 어떤 말입니까? 아이유라는 가수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 그게 바로 어떻게가 되는 겁니다. 차이를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what과 how는요, 일단은 이 어떻게라는 말이 의미가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괄호 1번으로 쓸게요. 첫 번째 차이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의문사의 종류를 쭉 나열해서 쓸 때요, what이랑 how는 품사가 달랐었어요. what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명사였죠. 명사. 근데 how는 부사였거든요. 품사가 다르네요. 그럼 what이라는 녀석은 주목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how라는 녀석은 주목보 역할을 할 수 없겠죠. 부사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what이라는 녀석 같은 경우는 얘 자체가 주목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는 어떨까요?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한 개가 안 나와야 된다고. 됐어?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how라는 녀석은 당연히 주목보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뒤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나와야 됩니다. 주목보가 빠짐없이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요,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뒤에 불완전한 형태가 오고 얘는 완전한 형태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됐니?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예문으로서 좀 비교해 보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그래서 예문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 좀 지울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I don't know. 그 다음에 여기다가 what이라고 쓰고 how라고 쓸게요. 둘 중에 하나. where 자리가 없다. at the park. 자, 제가 쓰고 싶은 말이 뭐냐? 나 요번에 파티하는데 어떻게 입고 가지? 이거거든요. 나 파티 어떻게 입고 가야 돼? 이겁니다. 자, 정답이 뭘까요? what이요? how예요? what? 자, 1대1이네. 자, 아이나 너에게 달렸다. what일까 how일까? how? 2대1이 됐네요. 정답은 how가 아닙니다. what이에요. 자, what이 답입니다. 왜 what이 답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what이 정답인 이유는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근거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내가 파티에 어떻게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말 아니에요? 어떤 옷을, 무슨 옷을,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 방금 뭐라고 했나요? 무엇을,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 정장을 입어야 할지. 됐어? 캐주얼한 옷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뭐라는 말이 들어서 뭐.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를 볼게요. 자, what이라는 녀석은 얘가 주목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to where를 동사라고 쳐볼게요. 얘를요. 동사라고 쳐보면 where는 있다란 뜻이니까 뭐뭐를 있다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근데 목적어가 안 나왔네요. at the party는 목적어 아니잖아. 수식어니까. 목적어가 없네요. 그죠? 그 목적어의 역할을 what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how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없잖아. 그치? 만약에 how를 쓸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how to wear 하고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됐어요? how to wear 플러스 목적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how to wear this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됐어? 자, how to wear를 쓰는 상황도 알려줄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훈이랑 그 다음에 이제 형민이는요,
약 6년쯤 뒤에 그곳으로 갑니다. 네. 어디지 말 안 해도 알죠? 그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곳으로 이제 끌려갈 텐데, 끌려간다는 표현이죠, 그런 거. 어쨌든 가게 될 텐데, 이제 처음에 가면은 옷을 나눠줘요. 이제 그 체육관 같은 데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막 수백 명 있어. 이제 삥삥 돌면서 옷을 받아요. 옷을 받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어딘지 이제 확실히 알았죠? 생활관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이 조교들이 들어오더니 옷을 빨리 입으래요. 근데 참고로 말하면 죄송해요, 군대 얘기해갖고 이 또 여학생은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제가 완전 한겨울에 갔거든요. 저는요 12월 말에 갔어요. 저는 입대를요 겁나 추울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겨울이니까 옷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막 너무 많으니까 뭘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빨리 입으래. 막 재촉해. 안 알려줘. 어떻게 입는지도 안 알려줘. 근데 뭐가 옷이 되게 많아. 뭐부터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 옷을 한 6겹 정도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뭘 어떻게 입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때 쓰는 게 how to wear예요. 됐어요? how to wear. 진짜 내가 입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입는 방법. 됐어? 입는 방법. 또는 자, 이게 또 남학생만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 버전도 말해줄게요. 그 웨딩 드레스 입어본 적 없죠? 드레스. 드레스 입어본 적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웨딩 드레스 어떻게 입는지 알아요? 우리가 평범하게 옷 입듯이 원피스 입듯이 이렇게 입나? 아니에요. 웨딩 드레스는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웨딩 드레스가 겁나 무겁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드레스가 이렇게 있어요. 무슨 허물 벗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세팅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신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이러지? 그러면 진짜 웨딩 드레스를 어떻게 입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이 드레스를 어떻게 입는지를 몰라요. 입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자, 방금 제가 두 가지 예시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how to wear, 그러니까 how to wear를 쓰는 경우는요, 진짜 방법을 모를 때요. 방법.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할 때 제일 좋은 구별법을 알려줄게요. 어떻게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그냥 방법으로 해석하세요. how를요. 알겠죠? 나는 파티에서 입는 법을 모르겠어. 이러면 좀 어색하잖아. 나는 파티에서 무엇을 입을지를 모르겠어. 됐냐? 자,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요. 결론. 이 구분을 지을 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what이 나오면요, 무엇을로 해석을 하고요. how는요, 어떻게가 아니라 뭐뭐 하는 방법으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일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괜히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 물론 좋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what은 무엇을, how는 방법. 되니? 파티에서 입는 법을 모르겠다. 그럼 입는 법을 모르겠다 하면은 뭘 입는데 뭘 목적어가 없잖아. 말이 이상하잖아. 나는 파티에서 무엇을 입을지를 모르겠다. 이게 맞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딱 떨어집니다. 되셨죠? 자, 혹시 지금 포인트 이제 두 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좀 헷갈린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요것만 좀 조심하세요. 지금 책에는 없어요. what과 how를 비교하는 거. 근데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요? 그냥 단순하게 what이랑 how를 비교하는 식으로 낼 수도 있지만 이게 선택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선택형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런 문제로 낼 수도 있습니다. what을 써야 되는데 how를 써놓는다던가, how를 써야 되는데 what을 써놓는다던가. 됐어요? 이렇게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와 같은 문제로도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핵심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요 의문 형용사에 대한 예문만 읽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which나 what 책엔 없지만 whose까지 포함입니다. 이런 애들은요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which, what 이렇게 명사가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온다는 점이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ich road to take. 자, 여기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얘들아. 봐봐. road라는 거는 명사잖아, 길. 그럼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 무조건 주목보야. 무조건 주목보. 그러면은 I can't decide. 나는 결정을 못했어.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어느 길을 을을 붙여 해석했거든요. 됐어요? 여기서 word는요 tak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take의 목적어 길을 을을 붙였으니까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뒤에 명사 나왔다고 해서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지웠네요. 의문사 의문 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거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예문들은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How to get there 그곳에 도착하는 방법을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덩어리가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Tell me 나에게 말해줘 when to press the button 언제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를 붙였고요. 역시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He told me 그가 나에게 말해줬어 what to go during the vacation. 자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할지를 여기서 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는요 그냥 지내다야 지내다 뭔가 하고 지내다. 방학 동안에 뭘 하고 지낼지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They didn't know 그들은 몰랐어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됐어요? 지금 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지금 밑줄 친 애들이 전부 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예시를 잠깐 보자면 The traffic lights tell us 자, 그 교통 신호등이 우리에게 말해준답니다. When to cross the street 언제 길을 건너야 하는지를 뭐뭐 하는지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되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 썼는데 자, 사형식 구조잖아요. 그래서 여기 us라는 녀석이 여기 왼절에 주어가 된 거 보이시죠? 트래픽 라이트가 주어가 아닙니다. 요 us를 지금 주어로 잡았다는 거 잘 보시고요. 자, tell me where to go when I visit Korea. 자, 나에게 말해줘 내가 한국에 방문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잘 보세요. 사형식 구조잖아.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삼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로 나온 겁니다. 됐나? 자, 얘도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 쓸 때 마찬가지입니다. which word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ould 동사원형. 주어는 이제 앞에 있는 주어랑 똑같이 쓰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사형식이 아니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예문들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요. 시간도 딱 적당하니까 이제 우리 원급 비교 부분 여기를 좀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 여기 에즈원급 매치 여기 갈게요. 자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자 보자. 설명할 게 은근히 많아요 요 녀석이.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쓱 읽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설명이 이게 다인가? 아 이게 다네요. 어우 물리는데 힘들다. 자 어디 갔냐? 자 볼게요. 자 as 형용사 부사의 원급 as 뭐뭐만큼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 해갖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보통 as 뒤에는 him, her, me 등으로 쓰고 다음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다. him이나 he is, me나 I do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냥 뭐 똑같은 설명이네요 위에 거랑. 그다음에 얘는 이제 부정문으로 바뀔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쓰기도 한다. 예, 이게 답니다 설명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학교 프린트에 어디까지 설명돼 있냐에 따라 좀 시험 범위가 달라지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과 진도가 다 끝나고 나면은요 1, 2과 프린트 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사진으로. 알겠죠?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보고 만약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은 그때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 제목을 뭐라고 쓸 거냐면요 원급 비교라고 쓸 겁니다. 원급 비교.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애초에 1번 기본이라고 썼습니다. 기본 개념. 자 우선은 제가 지금 제목을 원급 비교라고 했는데 이 as 원급 as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비교 구문의 한 종류예요. 비교 구문. 그래서 이 비교 구문이라는 거는요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비교라는 말을 한번 잘 봐봐요. 비교가 뭡니까? 어떤 한 녀석과 또 어떤 한 녀석 둘을 한번 대응시켜 보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둘을 비교해 봤더니 어떻다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즉 비교라는 거는요 최소 몇 개가 필요할까요? 2개가 필요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최소 2개 대상이 필요하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비교 구문의 종류가 3가지라 했는데 어떻게 3가지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A, B를 비교했어. 자 A, B를 비교했는데 둘이 그 결과가 비슷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게요. A, B를 비교했더니 둘이 비슷하다. 됐어? 이게 첫 번째 버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A, B를 비교했더니 뭔가 다르다. 됐어? 이게 두 번째 버전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A와 B를 비교했더니 뭔가 차이가 있다. 됐어? 이게 두 번째 버전. 자 세 번째 버전은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총 2개만 갖고 비교를 했죠. A와 B만 비교했습니다. 이번에는요 A, B, C, D, E 어쩌고 저쩌고 즉 3개 이상을 비교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 개. 자 여러 개, 3개 이상이야. 3개 이상 한마디로. 자 3개 이상을 비교했더니 뭔가 하나가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눈에 띈다. 됐어? 이렇게 3개 버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라는 거는요 크게 이렇게 둘을 비교했더니 비슷하다, 둘을 비교했더니 다르다, 3개 이상을 비교했더니 뭔가 한 놈이 눈에 띈다. 됐어요? 이렇게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3가지 버전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녀석이 바로 요 놈입니다. 요 놈. 됐어요? 둘을 비교했더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 나머지 2개는 어쨌든 책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2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2개를 비교했더니 비슷하다. 됐어요? 2개를 비교했더니 비슷하다. 즉 2개를 비교했더니 비슷하다. 아유 비습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동등 비교 구문이라고 불러요. 동등 비교. 말 그대로 동등하다는 거야. 둘이 동등하다고. 됐어요? 똑같다고요. 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동등 비교를 쓸 때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이용해요. 원급. 됐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같은 말로 원급 비교 구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급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급이라는 거는 형용사나 부사와 관련이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 또는 부사의 급에 대해서도 좀 잠깐 알아볼게요. 형용사 부사의 급. 자, 급이라는 건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원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상급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비교 구문은 뭐에 관련된 문법이냐면 형용사나 부사에 관련된 문법입니다. 형용사나 부사. 자, 요거를 잊으면 안 돼요. 언제나 문법을 배울 때는 품사가 뭔지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자, 원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원래의 등급이란 뜻이야. 원래의 등급.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형용사라면 뭐뭐한, 부사라면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 되겠죠. 자, 비교급은 이제 더 뭐뭐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더 뭐뭐한 또는 더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최상급이란 건 말 그대로 가장 뭐뭐하다는 거겠죠. 최상이니까. 그래서 가장 뭐뭐한 또는 가장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급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원래 형태이고요. 비교급이라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이 원급에다가 er를 붙여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more를 앞에다가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er 또는 more. 최상급은 뒤에다가 est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most라는 녀석을 붙여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fast라는 단어는 빠른 또는 빠르게 이렇게 되죠. 그럼 비교급으로 쓰면은 fast에다가 er 붙여서 faster. 최상급은 fast에다가 est 붙여서 fastes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더 빠른, 가장 빠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라 해볼까? 아니다. important로 쓰자 그냥. important 중요한이에요. 자, 그럼 important를 비교급을 쓸 때는 er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다 more 붙여서 more important. 그러면 최상급은 most. 제가 자리가 없어서 안에다 쓰는 거예요. most importan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중요한,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러면 more, most를 붙이냐, est를 붙이냐의 차이는 뭐냐면요. 길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음되는 길이. 발음되는 길이. 뭐 보통 문법책을 보면은요, 뭐 2음절 이상이다 또는 뭐 3음절 이상이다 뭐 이러면은 이제 more, most 붙이고 2음절, 3음절 이상이 안 되면 est 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글과 영어는 이 한글 같은 경우는 음절을 파악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한글은요. 형, 용, 사, 3음절이죠. 하나, 둘, 세 개. 부, 사, 2음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음절을 파악하기가 되게 쉽잖아. 하나씩 하나씩 끊으면 되니까.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음절을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syllable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게다가 2음절 이상이면 무조건 뭐 얘네를 붙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법칙만으로는 사실 이거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냥 많이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많이 읽어보면서 무슨 공식처럼 외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제 딥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봐봐. 지금 기본 개념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비교 구문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녀석은
동등 비교, 둘이 비슷하다. 그래서 원급을 이용한다. 원급은 무엇인가? 이런 녀석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는 일단은 얘네 둘을 제가 다루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원급만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 한번 알아봤고요. 자, 여기 왼쪽 좀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2번으로 쓰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원급 비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급 또는 동등 비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뭘 알아볼 거냐면요. 형태와 해석, 문법적 특징 이런 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형태와 해석 알아보겠습니다. 형태와 해석.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as를 두 번 씁니다. as를 두 번 쓰고 요 사이에다가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씁니다.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을 쓰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as 원급 as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자, 여기에서 좀 주의할 점이 앞에 있는 as랑 뒤에 있는 as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런데 두 개가 뜻이 달라요. 얘랑 뜻이 다르고요. 품사도 다릅니다. 아예 다른 녀석이야. 다른 녀석 두 개는요. 생긴 것만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품사를 좀 먼저 알려드리면 앞에 있는 as는 부사예요. 부사. 뒤에 있는 as는 전치사이기도 하고요. 또는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 나오겠죠. 또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자, 그럼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as 뒤에 있는 as는요, 우리가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해요. 뭐뭐만큼. 됐어? 그래서 명사만큼 이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주어가 동사하는 만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뭐만큼 얘가 뭐뭐하는 만큼.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앞에 있는 부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얘는 똑같이라고 해석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석해요. 똑같이. 근데 이 똑같이라는 해석은요, 우리가 보통 해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생략하는 경우가 많냐면 다시 봐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녀석의 제목을 보면요, 동등비교거든요. 동등비교. 그러니까 as 원급 as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앞에 있는 어떤 놈이랑 뒤에 있는 어떤 놈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똑같이라는 말을 안 써도 전달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 해석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석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쓸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풀 버전으로 해석을 하자면 결국 뭡니까? 뭐뭐만큼 똑같이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간단하죠? 자, 바로 이어서 이제 보자면요, 문법적 특징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특징 하나. 좀 주요 특징이라 쓸게요. 주요 특징. 주요 특징은 뭐냐면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 건데, 만약에 앞부분이 부정문으로 나왔다고 쳐볼게요. 부정문. 만약에 부정문이 나왔어. 나 어쩌고 나왔어.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뒤에 as의 원급에 as 이렇게 쓸 때요, 앞에 있는 as 있죠. 앞에 있는 as. 요 앞에 있는 as는요, 우리가 이렇게 so라는 형태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so. 됐어요? 선생님, 긍정문일 때는 안 바꿔요? 이때는 안 바꿉니다. 부정문일 때만. 부정문일 때만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꾼다. 앞에 있는 as가 똑같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so도 똑같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똑같이. 선생님, so가 똑같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잘 봐. 우리 회화에서 이런 표현 본 적 있을 겁니다. I don't think so.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생겼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나 쟤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I don't think so. 나는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 됐어? 똑같이란 뜻이야, 똑같이. 됐어?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는 너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란 뜻이야, 똑같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회화할 때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 야 요즘 좀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친구 만났어. 요즘 좀 어떻게 지내? 아 그냥 쏘쏘해. 그냥 똑같아 이런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쏘가 똑같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거. 됐니? 자 이게 답니다. 일단 책에 있는 거 기준으로는 요게 다예요. 요게 다인데요. 자 일단 요걸 기준으로 해서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읽어보고요. 얘도 역시나 시험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 as 사이에 원급이 나와 있다는 거를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est 또는 more, most가 붙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뒤를 보시면 as 뒤에 힘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요. 왜냐면은 전치사니까 명사 쓴 겁니다. 여기도 as하고 me라고 나왔죠. 전치사니까 명사 쓴 겁니다. 자 전치사 뒤에 쓰는 명사 있죠. 어디 갔냐? 요 명사. 요 명사는 당연히 목적격으로 쓴 겁니다. 목적격. 됐어요? 왜냐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 요 놈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요 놈의 정식 명칭이. 그래서 목적격으로 써야 되니까 him, me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자, 또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주어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주어 동사. 왜냐면 접속사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온 건데 어떤 동사가 나왔는지를 잘 보세요. 여기서는 is라는 비동사를 썼는데 아래는 do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봐봐. 앞에 있는 동사가 is예요.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동사로 써준 거고요. 아래는 works라는 일반 동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라서 do로 써주는 거예요. 됐어요? 이건 우리 의문문 뭐 대답할 때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do you 하고 물어보면 yes I do로 대답하잖아. 그렇죠? Are you? 라고 물어보면은 Yes, I am으로 대답하고요. 됐습니까? 이런 것처럼 똑같이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비동사로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do로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주어 동사 쓸 때의 경우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아래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tall, hard, feet 다 원급이 나왔습니다. 형용사의 원급이 나왔고요. 뒤에는 his father 명사, a rock 명사, that one 다 명사만 나왔네요. 됐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크는 그의 아버지만큼 똑같이 키가 크다. This candy 이 사탕은 is as hard as a rock 바위만큼 똑같이 단단하다. This book 이 책은 is as thick as that one 저것 여기서 말하는 저것은 저 책이죠. 저 책만큼 똑같이 두껍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ot을 붙이는 경우가 나왔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so를 붙여서 우리가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는 진짜 거의 기본이야. 기본. 원급 비교의 기본. 자 그러면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시험 포인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 지우고요. 3번 갈게요. 사실 시험 포인트로 낼 만한 거는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요 기본적인 형태 있죠. 요 기본 형태, as 원급 as라는 형태, 요 형태 자체를 물어보는 시험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물어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뭐냐면요, as 사이에 원급 제대로 나왔냐 이거예요. 됐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즉 as와 as 요 사이에 원급이 제대로 나왔는지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당연히 비교급이나 최상급은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어떤 경우에라도 쓰면 안 돼요. more, most나 est는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요. 아까 말했던 부정문에는 so를 붙일 수 있다는 거. 됐어요? 그래서 긍정일 때는 as 부정일 때는 이제 not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as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때 as를
so로 쓸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으자자자. 긍정일 때는 우리가 so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 됐어요? 이런 것들. 이거 다 뭐예요? 제가 방금 전에 썼던 그냥 기본 형태들이야. 형태들. 됐어? 이 형태를 가지고 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난이도가 낮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면요.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시력이 모자라서 틀리는 거예요. 시력 검사야. 시력 검사. 실력 검사가 아니라. 알았어요? 너네가 제대로 안 봐서 틀린 겁니다. 만약에 이거 형태 물어보는 문제 틀려왔다 이러면 너네는 학원 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쪽 문으로 나가게 될 거야. 알았어? 말이 안 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틀린다는 거. 됐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후다다다다 빨리 하다 보니까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이건 진짜 실수예요. 실수. 알았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까지는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낼 수 있는 바운더리가 워낙 넓어갖고. 자, 두 번째 볼게요.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까지는 했고요. 두 번째는요. 어쨌든 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비교 구문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대상을 이제 좀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비교하는 대상에 혼동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요. 비교하는 대상에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원급 비교는 몇 개를 비교하는 겁니까? 몇 개? 두 개잖아, 두 개. 그쵸? 두 대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두 대상. 됐어요? 그러면은 얘들아, 이 서로 비교되는 두 대상은요, 문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여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비교하는 두 대상은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 대등해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잠깐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앞에 A라는 놈 나오고 어쩌고 as 원급에 as 나오고 B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A와 B를 비교할 때는요, 이 둘은 어떻다? 서로 대등한 관계여야 된다는 거야. 대등한 관계.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 쌤, 대등한 관계가 뭔데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 대등한 관계라는 게 뭔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자, 이렇게 써볼게. 보자. Her eyes as is가 아니지. are as big as me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녀의 눈가리가 나만큼 커 이렇게 말했어요. 야, 쟤 눈 진짜 크다? 거의 나만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쟤 눈이 나만큼 커. 우리말로 되게 자연스럽게 들리죠, 그렇죠? 하지만 틀린 문장이 뭐가 틀렸어? 잘 봐. 지금 여기서 뭘 비교하고 있냐면요, her eyes라는 녀석과 me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her eyes는요, 눈이야, 눈. 근데 me는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합치면 눈사람이네. 넘어갈게. 자, 그래서 아니 야, 눈이랑 사람의 크기를 비교한다고요? 눈이랑, 그러니까 눈의 크기와 사람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 이거 맞아요? 말이 돼? 내가 만약에 아이한테 그녀의 눈이 나만큼 커라고 했어, 미라고 했어. 그러면은 아이니의 눈은 이만해야 돼요. 야,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눈 아니 이따만한 애는 없겠다.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비교해야 됩니까? 눈의 크기를 비교했으니까 여기도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눈의 크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뭐랑 비교해야 되는 겁니까? 그녀의 눈가리가 누구의 눈가리? 나의 눈가리만큼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은 me는 잘못된 말이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me가 아니라 my eyes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녀의 눈은 내 눈만큼 크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녀석끼리 비교해야 된다고요. 이게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어는요 똑같은 말 두 번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정답을 왜 이렇게 빨리 말했어? 스포일러. 자, 봐봐. 여기 eyes 똑같은 말이죠. 그녀의 눈, 나의 눈 똑같은 말 두 번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유격에다가 명사로 나온 거는요 소유 대명사라는 놈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mine 이렇게 된 거예요. mine 됐어요? 그녀의 눈가리는 내 것이야, 내 거. 나의 것만큼 크다. 나의 것이라는 건 나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me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거를 왜 시험에 내냐면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들리거든. 쟤 봐봐, 쟤 눈 나만큼 커. 자연스럽게 들리잖아. 우리말로는. 우리가 굳이 쟤 봐봐, 쟤 눈은 내 눈만큼 커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말로 할 때는요. 생략하니까 그럽니다. 우리말에서 생략하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합니다. 실제로 지금 방금 책에도 보시면요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His car, mine이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됐어요? 야, 그의 자동차가 내 것만큼 멋있어. 나만큼 멋있어. 그러면 자동차랑 나를 비교해요? 말이 안 되잖아. 자동차랑 쟤 자동차랑 내 자동차를 비교해야죠. 됐어요? 그래서 mine으로 써야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시험을 낼까요? 어법 문제로 내는 겁니다. 어법 문제. 요 문장을 씁니다. Her eyes are as big as me 이렇게 써놓고요.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런 문제로 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어법상 틀린 거겠죠. 됐어요? 요게 두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되나? 되네요. 자, 3번 갑니다. 3번 유형은 뭐냐면은 이거는 좀 전통적인 문제인데 거의 유일하게 고등부까지도 이어서 나오는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as와 as 사이에는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나오는 거예요. 형용사나 부사. 알았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게 좀 개인적인 불만 중 하나인데요. 이 중등부 문법 과정에서 중등부에서 이 원급 비교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할 때마다 제대로 안 가르쳐줘. 나 되게 불만이거든. 심지어 이거 학교에서의 교육뿐만이 아니고요. 문법 책도 똑같아요. 중등부 문법 책 있잖아. 뭐 그래머 인사이드나 막 이런 책 있잖아요. 이런 책을 보면은요. 원급 비교를 제대로 안 가르쳐줘. 제대로 안 가르쳐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s 원급 as 사이에 다 형용사밖에 없어요. 죄다. 그죠? 지금 봐봐. 다 형용사밖에 없잖아. 다 형용사야. 다 형용사. 부사를 안 쓰잖아. 지금 예시에도 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언제 부사를 쓰는지도 몰라요. 또 두 번째. 죄다 비동사밖에 안 써요. 그죠? 아니 비동사만 무조건 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도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as와 as 사이를 보면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이렇게 한 단어만 썼죠. 한 단어만. 한 단어만 나왔죠. 그럼 as 사이에는 한 단어만 쓸 수 있나? 아니요. as 사이에 10단어 써도 돼요. 됐어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다 예시로 안 나와 있잖아. 제가 굉장히 불만이에요. 이런 게. 됐어? 그래서 형용사냐 부사냐 이 문제가 특히 많이 나오는 예시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렇게 써볼게요. He speaks English. 자리가 없어서 아래다 쓸게요. As fluent as me.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He speaks English as fluent as me. 이 fluent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더라고요. fluent 무슨 뜻이야? 유창한. 됐어요? 유창하다는 거는 말을 되게 유려하게 잘한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버버하지 않고요. 유려하게 말을 잘하는 이게 유창한이죠. 자,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얘는 틀렸습니다. fluent로 쓰면 안 돼요. fluently. ly 붙여야 됩니다. 이게 일단 결론이거든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왜 부사를 써야 될까? 해석했을 때 뭐 하게 해석했을 때 뭐뭐 하게로 해석되니까
그렇게 본다면 50점 드릴게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답을 제대로 고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걸로 알고 있으면요, 형민이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기서도 예쁘게로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근데 여기선 프리티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뭐 하게로 해석되니까 LI를 붙인다. 이거는 반쪽짜리 정답인 거예요. 됐어? 뭐뭐 하게로 해석된 거 맞아. 유창하게 말한다. 이게 맞잖아. 유창하게 말한다. 하게니까 LI네? 근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예쁘게 보인다. 그럼 예쁘게니까 프리티가 아니라 프리티에다가 LI 붙여야겠네. 프리티리가 돼야겠네. 아니라고. 여기선 프리티가 맞다고. 됐어? 수식하는 대상 동사여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야. 지금 형민이가 말한 게 틀린 게 없어. 근데 수식하는 대상이 동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금이야 문장이 짧고 쉬우니까 파악하기가 편한데 그거를 수식 관계를 따지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잘 봐. 여러분 일단 형용사라는 녀석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는 명사 꾸며주는 거죠. 명사 꾸며주는 거. 잘 봐봐. 이 형용사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무슨 역할을 합니까 또?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또 하나 있잖아. 아니 she is pretty 할 때 pretty가 명사 꾸며줘요? 정답을 말했네. 근데 지금 묵음 처리했어요. 아니 답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어? 보어죠, 보어. 됐어요? 보어 역할하죠, 보어 역할. 됐어? 여러분 참고로 하나 말해줄게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as1급 해제 있죠? 쟤네들 싹 다 보어로 쓰인 거야. 전부 다 보어요, 전부 다. 다 보어요. Mike is tall, Candy is hard, Book is thick. 다 보어요, 다 보어. 됐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사처럼 해석했거든요. 뭐뭐 하다라고 해석했어요. 뭐뭐 하다. 키가 크다, 단단하다, 두껍다. 다 다자로 해석했죠. 됐나요? 자, 봐봐. 여러분, 보어로 쓰일 때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히 해석하면요. 뭐만 상태거든요. 상태.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한 건데요. 보어라는 건 어떤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주어가 이런 상태다 이런 뜻이야. 주어가 이런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주격 보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격 보어. 됐어요? 그럼 잘 봐봐. 만약 fluent가 정답이 되려면요. 영어라는 애가 유창하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어가 유창하다. 이게 해석이 맞아야 돼요. 영어가 유창하다. 영어라는 애가 유창한 상태다. 말이 안 되죠. 영어라는 애가 무슨 유창한 상태예요. 그가 유창한 거죠. 안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은 유창하게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게 유창한 거지 영어가 유창한 게 아니라고요. 됐어요? 그러면은 말하는 게 유창하다. 즉 지금 이 fluent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동사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동사랑 관련이 있는 애가 뭐냐면 그게 부사인 거예요. 됐어? 근데 아래에 있는 예시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아래에 있는 예시는요. 그러니까 이 보다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녀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pretty는요. 그녀가 예쁘다는 거야. 됐어? 보는 게, 그러니까 예쁜 방식으로 본다가 아니고요. 그녀의 얼굴이 예쁘다는 뜻이라고요. 그녀가 예쁜 거라고. 주어가 예쁜 상태라고요. 예쁜 상태. 됐어? 그래서 여기는 보어를 쓰는 거예요.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됐어? 자, 이 설명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쉬운 버전도 있어요. 더 쉬운 버전 말하고 수업 마칠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형용사 대 부사를 비교할 때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as를 다 날려버리세요. 다 날려버려. 어떻게? 잘 봐. He speaks English as fluent as me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as랑 이 as 싹 다 날려버려. 됐어? 얘도 똑같아. as랑 as 싹 다 날려버려. 됐어? 그럼 남은 게 있겠죠. He speaks English fluent 얘 남고요. She looks pretty 이거 남죠. 이 남은 것만 해석해 보세요. 남은 것만.
그가 영어를 말한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해? 유창하게 말해. 아, 유창하게 말하는 거구나. 유창하게 영어가 아니고 유창하게 말하는 거구나. 됐어? 그럼 말하다를 꾸며주니까 부사구나. 이렇게. 됐어? 이게 더 쉬운 방법이야. 됐어? 두 번째, 그녀가 예쁜 상태로 보인다. 아, 그녀가 예쁜 상태라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상태니까 보어, 보어니까 형용사. 됐어? 이렇게 하라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 형용사냐 부사냐라는 문제는요, 되게 고전적이지만 스테디셀러 중 하나거든요. 꾸준히 잘 나옵니다. 꾸준히. 됐어요? 그래서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가 또 얘예요. 내가 쓴 거 이거. 왜냐면 애들이 fluent란 단어도 몰라 심지어.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많이 틀려요. 여기서 as fluently as가 정답이잖아. 근데 이거를 보기에 써놓으면 여기 왜 ly 붙었어? 틀렸어. 이렇게 했는 애들 많아. 그러놓고서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이거 왜 답 틀리다고 했어? as 사이에 원급 와야 되잖아요. 애들이 이러고 앉았어. 야, 부사는 원급이 아니냐? 원급은 형용사 아니었어요?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개념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됐어? 다시 볼게요. 원급이라는 거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입니다. 형용사나 부사. 부사도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부사가 언제 와야 되는가? 당연히 동사를 꾸며줄 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우리가 잘해봐야 되는 거예요. 못 오는 건요, er 붙거나 est 붙거나 more 붙거나 most 붙거나 얘네가 못 오는 거지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원급은 다 가능하다는 거. 됐어? 그래서 얘는 실제로 예시로도 많이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렸고요. 이거 말고 원래 낼 수 있는 게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프린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진도를 다 나가고 나면은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만약에 학교 프린트에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자, 우리 각자 이동할 거 합시다. 거기에 그거다. 응?